자, 허위 자백 강요 파문. 지난달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동해에 이어서 이제 또 서해가 뚫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먼저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서해도 뚫렸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밤 10시쯤에요. 이 서해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안에 있는 탄약고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발견돼서 군인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계병이 이 침입자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바로 달려서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잡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자 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6월 15일 북한 목선에 의해 우리 통해바다가 뚫렸습니다. 하지만 3주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관입니다. 서해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무기고에 고동 수상자가 접근을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척항은 부대 위에서 이루어진 거 이건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종대 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해군 2함대, 제2함대 사령부 서해 평택에 있는 부대죠. 자, 무기고, 탄약고가 이른바 누군가에 의해서 접근이 된 것이고, 예. 근데 그 사람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서해 2함대가 그러면 무기고, 그 탄약고 그 앞에까지, 그럼 결국에 경계가 뚫린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군이 예. 세 함대가 있는데 동해 쪽에 이제 1함대, 네. 그리고 남쪽에 목포에 이제 3함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함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2함대가 가장 중요한 함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바로 NLL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평택 미군 기지도 거기에 있잖아요. 경기반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함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대가 큽니다. 130만 평이나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무기고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구축함에 쓰는 순영함에 쓰는 모든 무기가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무기가 들어오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누군가가 거동수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암고를 3번이나 했는데 못 되니까 누군가 하고 확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갔는데 그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3시간, 근데 더욱더 문제는 3시간 동안 찾아보고 못 찾으니까 야, 그 대공 용의증이 없다. 그냥 끝내자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일 밤 10시 2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은 12일이죠. 자, 김민지 기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이 거동 수상자 일단 밝혀졌습니까? 검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 이후에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침입자 발견한 즉시에 군에서는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했고 현재까지 추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김 교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종대 국장 설명대로 2함대, 해군 2함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고 거기에 엄청난 또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고에서 경계가 뚫렸는데 아직도 8일이 지났는데도 검거를 못하고 있다?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기강회의, 그다음에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2함대 사령부는 서해를 지키는 최고의 이제 사령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계는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부대 안에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인 부대 근처를 가면 다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엄금, 접근 엄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암구가 안 돼서 도망을 친 사람인데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누구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공영점 있는 북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식의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실 최악의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동네 인근 주민이거나 누가 사실상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함대를 지키는 초병에 의해서 거동 수상자가 포착이 됐는데 수색을 했지만 잡지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군의 특히 해군의 2함대와 관련된 경계태세는 지난 삼척항에 목소리 들은 것처럼 경계작전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경계작전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다음이라도 그 범인을 잡아서 상황이 어떤 것이고 신원이 무엇이고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국민들도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말끔히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못 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이제 도대체 여기에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이 김중로 의원은 참고로 육군 원스타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이 김중로 의원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 박한기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제 설명보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항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합참의장은 어젯밤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거주자로 처리해서 의장에게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강 사태가 발생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삼척강 사태 이후 우리 군은 경계태세와 보고체계 강화를 약속했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게 4일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 김중로 의원이 어제 박한기 합참의장한테 전화했더니 그때까지 합참의장은 뭐 아예 전혀 이 이함대 관련해서 전혀 뭐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 부위원장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지금 저기서는 바로 기동 타격대와 5분 대기줄을 출동시켰다 그랬는데, 안 그러니까 바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왜냐면 실제로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나면 파서 비상 때립니다. 그러면 쫙 더 못 나가게 딱 바로 하고요. 그럼 그 안에서 못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조치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럼 영구 미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잡을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와서 누가 또 나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합참 의장까지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그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탄로난 그런 경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일 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군의 기강, 군의 이제 신뢰의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함대에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3일이었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상황 보고 및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바로 그 다음날 해군 이함대 무기고 앞이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 국장이 군의 신뢰, 군의 기강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경도 장관께서 하신 게 이제 경고를 한 게 경계 실패. 예. 그다음 이제 보고를 제대로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함대에서 벌어진 일은 첫째 잡지도 못했으니까 경계 실패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를 박한기 합참의장이 어제 바로 김중로 의원하고 통화를 할 때까지도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하. 있었다는. 그 얘기는 적어도 예. 해참총장까지는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참의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매우 중요한 사안을 네.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바로 합참의장이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바로 합참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해참총장으로 간 거거든. 근데 거기가 몰랐다고 하는 거는 보고 자체를 은폐한 거죠. 네. 그렇다면 두 가지 경계 실패와 보고 은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국방부 장관이 경고한 것이 같이 들어있는 사안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좀 논란이 큰 사안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이함대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이겁니다. 장교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관급 장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중령 정도의 계급의 영관급 장교가 하나의 병사한테 허위 자수를 제의 또는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 A 간부, 이 중령 간부가 허위 자수를 B병사한테 제의한 것이죠. 야, 한 사람이 이거 자수하면 이거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해지는데 말이야. 한 사람이 자수하면 그냥 잘 끝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함대 이번 무기고 이 경계 뚫린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병사한테 야, 네가 그냥 했다라고 해. 허위 자백을 제의 또는 강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병사는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이게 다 들통이 난 것이죠. 글쎄요.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군이 경계태세가 뚫려가지고 무기고까지 겉옷부상자가 왔고 그 사람을 생포하지 못했고 예.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자체가 사건이 지금 영구에 지금 비밀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그 이함대 사령부 안에 이른바 영관급 장교가 예. 자기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요. 사건을 종결지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요. 두 번째는 군대 내에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단 일반인의 우리 민간 입장에서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렇게 해서 사건을 정지해서 종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정경수 국방장관 국회 나와서 한 이야기, 박항기 합참의장도 국회 나와서 했습니다만 삼척항에 뚫렸으니까 더 이상 경계태세 확실하게 하고 보고체계 확실하게 하겠다. 말을 해서 재발 방지 안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이함대 사령부 안에서 생긴 일을 영관급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끝내고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혁신하고 변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고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끝내자. 그리고 그것도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허위 자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상력의 놀라움뿐만 아니라 그 상상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 뭐 은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군에서 뭔가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소령이나 중령 정도 되면요. 아마 그 밤이니까 당직 사령이나 아마 책임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네. 자기가 당직 사관을 섰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 징계가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군대에도 이 핸드폰이 보급됐고요. 예. 그다음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도 통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감추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형사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군형법상의 어떤 처벌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아마 수사가 당연히 될 걸로 보고요. 아마 예.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화국장 말씀하시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뭐 경계를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좀 은폐했다든지 이거는 군 내부의 문제라면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매우 큰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별로 처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상황실의 지휘통제실장이 3시간 만에 그냥 못 잡으니까 그냥 대공용의죄 없는 걸로 끝내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빨리 누군가 이 내부 안에서 그냥 장난친 걸로 해야만 이게 작은 사건으로 끝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안만으로 무슨 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뭐 가방을 메고 그리고 뭐 랜턴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대공용의점이 있는 무슨 간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않아요. 왜냐면 그가 워낙 넓은 자리고 적어도 암구호도 못 되고 그리고 그 무기고에 들어가려면 그런 상태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적어도 특수 요원 한 10명 이상을 가서 폭발물 가지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뭐 간첩이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군부대가 솔직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좀 바꿨으면 태도를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 생각해도 지난 삼척항 인근 사건도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계속 우리가 화났던 건 경계작전 실패도 일단 잘못된 거지만 그 뒤에 대응이잖아요. 그런 거죠. 왜 그걸 축소하려 하고 은폐하려 하고 예. 국민들한테 속이려고 했던 거가 대해서 화가 난 건데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하. 6월 15일 날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게 7월 4일이니까 3주도 안 됐는데 예. 서해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만반에 다시 또 그 점검을 해서 그 용의자를 잡거나 아니 문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비점을 고쳐나겠다고 하는 것이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기 부하한테 허위 자백을 시킨다는 것은 조폭도 그렇게 안 하죠. 예.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을 하고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지 그것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 이 사건은 4일날 있었는데 그 시점이면은 지금 목선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럽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목선 그 삼척항 방파제 한 걸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느냐, 축소한 거 아니냐, 은폐한 거 아니냐, 여기에 청와대까지 관여된 거 아니냐 등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함대에서는 그 뻔히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 하나를 그냥 없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현 부위원장 말씀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 군 기강이 현재 현 주소가 어디쯤에 와 있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사건인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자아내고 있더군요, 하국장. 예. 예. 사실 가장 큰 공부는 오늘도 김중로 의원이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10시 반에 발표를 한다고 1시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20분 전에 빨리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은폐하려고 안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은 그런 부분들에 솔직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얘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거 잘못했다 해서 뭐 어떻게 크게 혼을 내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를 먼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는 네.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만 앞으로 이런 조작, 은폐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 사건, 이 논란에서 김민지 기자, 이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북한 연관성도 좀 주장을 했다면서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요, 뜬금없이 오리발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오리발. 그러니까 뜬금없는 이런 오리발이라는 물건이요, 부대 골프장 입구의 아파트 울타리 아래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서 이제 군 당국에서는 자체 조사를 종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중로 의원은 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들은 내부자로 규정을 하고 대국민께 없다고 해서 위안부에 넘기고 작전도 그냥 멈춰버리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직접 다 했어요. 저희 제보 받은 거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근데 엉터리예요. 다 틀리고 안 맞아요. 자, 저 오리발이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 골프장 근무자 거라고 군은 설명하고 있지만 김중로 의원은 그 골프장에 아마 연못이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연못을 봤을 때 그 연못은 오리발이 필요한 연못이 아니다. 따라서 군의 설명대로 저게 골프장 근무자 거라고 단정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뭔가 북한과의 연관성도 혹시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현 부위원장님이 군에서는 대공용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한 3시간 정도 조사하고 대공용이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좀 빨리 조사를 끝낸 거 아닙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저 오리발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하면 아마 사람들이 알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 부대에 쓰는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간첩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 우리 전시회 가보면 우리나라 거 좀 다르거든요. 검은색을 쓴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오리발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아까 혐의자 아니면 이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CCTV도 있을 수 있고 부대 들어오고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아마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단순히 그 당시에 랜턴을 켰다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닐 것이라도 결론 내렸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허위 증언을 하면서와 연결돼서 한 거라고 반다 그러면 아마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중로 의원은 오늘 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거수자나 해변가에서나 이런 침투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제일 먼저 됩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나 거기서 이제 내부자의 소행으로 판단한다든가 대공용점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을 청와대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안 했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조용하게 덮어라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김중로 의원은 이제 청와대 연관성까지 제기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대공용이점이 없다라는 걸 3시간 만에 조사를 서둘러 끝냈다. 근데 이번에 목선 때도 보면 왜 그 귀순한 사람들이었던가요? 근데 조사도 좀 너무 빨리 성급히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삼척항 귀순 목선도 사실 2명에 대해서는 조사 간단히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북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돌렸다는 거죠. 그 부분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이함대 평택의 함대사령부에서의 저 사건은 청와대와 연관성을 이제 김중로 의원이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가능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려면 국정상황실에는 합참까지 보고가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항기 합참의장이 그건 몰랐던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이함대 사령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계 실패에 대한 그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부자 소행 정도로 하고 대공용칠 없는 걸 정리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끝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합참까지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연관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질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공용증 있는지 없는지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긴 하지만 제가 봐도 대공용증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경계가 뚫렸으면 뚫린 거에 대해서 군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반성하고 고쳐나갈 것인가를 명확히 제기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거짓말을 했다는 아까 우리 하국장 말씀대로 네. 그러니 국민이 어떻게 군을 믿겠습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점이 군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어서 예. 경계 작전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이것은 거짓말? 군 자체의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국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김중로 의원 이제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었는데 뭐 기자회견 시간 관련해서도 좀 뭐 김민지 기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이번 이 사건의 내용은요, 원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려던 내용입니다. 의원실에서는 오늘 오전 9시에 10시 반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공지를 했습니다. 해군이 발표한 시간은 이보다 20분 전인 10시 10분이었는데요. 해군은 9시 김중로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마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 50분에 잠시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브리핑 형식이 아니라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군에서는 이제 브리핑을 20분 전에 미리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중로 의원의 기자회견 시간이 10시 반으로 공지가 되니까 어차피 10시 반이면 김중로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이 알려지게 될 테니 군에서 그 기자회견보다 한 20분 정도 앞서서 먼저 관련 사실을 기자들한테 공개해버린 거예요. 글쎄요, 현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성이 있어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근데 김정일 의원이 이런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1시간 30분 전에 해서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수사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표까지도 과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국장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군에서 어떻게 보면 김중로 의원이 군의 축소, 은폐, 조작 사건 네. 이거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미리 김빼기 작전을 한 김빼기 작전한 거다. 그러나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엔 전공법이라고 볼 수 없죠. 이미 거기서 발표를 했으면 발표를 듣고 그거는 어떻게 됐다고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먼저 파악해서 20분 전에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 맞지 않죠. 예. 20분 전에 하려면 저렇게 신속하게 서둘러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김중로 의원 제보받은 게 한참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중로 의원이 그 사건 제보받아서 이리저리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군이 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던 게 낫지. 그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네. 김중로 의원이 다 정리해서 자료 조사 다 한 다음에 기자회견 예고하니까 20분 전에 발표한다? 저렇게 신속할 때는 신속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 다른 데 신속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택 해군 2함대 의문의 침입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논란을 짚어드렸습니다. 글쎄요, 이 논란도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가 폭로를 예고했기 때문이죠.